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방학 직전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아이들의 학업이 방학이 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집에서 충분한 공부가 되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배웠던 것에 한 25%에서 30% 정도 잊어버리고 뒷걸음질을 한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빠른 교육이 아닌 바른 교육을 향하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겨울방학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학년별 공부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12월입니다. 지금 이제 겨울방학이 코앞으로 왔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이라든지 외부 활동 많이 줄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서 무엇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특히 방학이라는 이 기간,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 두 달은 굉장히 아이에게 중요한 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에는 서머 슬라이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서머는 여름이고 슬라이드는 미끄럼틀, 미끄러져 내려온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서머 슬라이드가 무슨 뜻이냐면, 여름방학만 되면 아이들의 학업이 다시 뒷걸음질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방학 직전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아이들의 학업이 방학이 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집에서 충분한 공부가 되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배웠던 것에 한 25%에서 30% 정도 잊어버리고 뒷걸음질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서머 슬라이드처럼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뒤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방학을 잘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오늘은요, 예비 초일부터 예비 중일까지, 그러니까 이 각각의 학년에서 이번 겨울방학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마지노선이다, 이거 정도는 꼭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미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만약에 이것을 생각지 못하셨거나 놓치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콩나물쌤 채널의 전체 영상과 함께 보면 좋을 영상은요,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겨울방학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학년별 공부, 첫 번째는요, 예비 초1의 경우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초1은 이제 두 달, 석 달 후면은 학교를 가게 되네요. 굉장히 아이에게는 큰 변화가 있는 시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나와서 이제 학교, 이제 교육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학습적인 것으로는 사실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책 읽기 조금 하는 거, 그 다음에 수, 감각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요. 관련된 영상은 이쪽 위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은 사실 공부라기보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거, 바로 배변 연습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육시설이라기보다는 보육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배변을 하는 것도 뒤처리도 닦아주시고 뭐 약 먹이는 것부터 이런 것들 다 돌봐주시는 활동이 주된 역할입니다. 그런데 학교는요, 보육이 아닌 교육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변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시기에 가장 민감하달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배변으로 보는데요. 학교에 갔을 때 스스로 뒤처리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이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화장실에 한 칸 안에 혼자 들어가서 문 닫고 혼자서 일을 보고 뒤처리하는 것까지, 이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자기의 힘으로 자기 혼자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에 혹시 혼자서 아직 배변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집 밖에서 보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집은 좀 편안한데 아무래도 밖에 그 칸 밖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웅성웅성하면 좀 두려워한달까요? 좀 불안해하면서 못 보는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데리고 마트나 뭐 백화점 같은 데 가셔서 같이 한 칸에 들어가셔서 밖에서 보는 연습들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배변을 못하는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학교
학급에서도 조금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아이가 스스로 뒤처리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또 화장실 가고 싶어요라는 말을 제때 하지 못해서 좀 이렇게 지린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물론 수업 시간에 막 계속해서 화장실이요, 화장실이요 그러면서 가면 안 되는 거지만 정말 급할 때는 꼭 이야기하고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어른을 좀 무서워하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을 막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조금 이렇게 지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네가 급하다라고 하면 꼭 선생님께 손들고 가도록 해야 된다.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또 혹시나 학교에서 조금 실수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지퍼백에다가 바지랑 팬티 하나 정도 준비해서 사물함에 넣어둘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학년별 공부. 오늘 두 번째는요, 예비 초2입니다. 예비 초2면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반드시 어느 정도 해놔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혼자 책 읽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르라고 하면 바로 글자 익히기입니다. 한글 공부죠. 그래서 이때 익힌 글 가지고 이제 평생 사용을 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알림장을 쓸 때도 모두 글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적 능력을 활용하는 모든 직업은 결국 글과 관련되거든요. 판사들은 판결문, 의사들은 진료서를 보고요. 이렇게 책을 보면서 계속 공부하고 지식을 업데이트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잘 읽지 못하면 공부를 잘할 수 없는데요. 제가 이 책 문해력 수업에서도 이런 이야기들 말씀드렸고 다른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글을 읽는 것, 문해력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키포인트가 되는 시점이 바로 초1 때입니다. 요때 한글을 익히고 이제 한글을 익혀서 더듬더듬 읽지만 어쨌든 간에 부모님이 옆에서 안 읽어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펼쳐서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청당이라든지 만복인의 떡집이라든지처럼 이렇게 100페이지짜리 동화책을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물론 이 시기에 벌써 해리포터하고 훨씬 두꺼운 책 읽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됐고요.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그림책이라도 혼자 펼쳐서 한 권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인지적인 것을 포함을 해서 정서적인 것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내가 혼자서 펼쳐서 이렇게 쭉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직 좀 더듬거리고 틀리더라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나 공부 책 정말 싫어하고 던져놓는 상태면 안 되고 한 권 읽으려면 또 그냥 진중하게 앉아서 읽을 수 있는 정도, 그림책 한 권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께서 야 콩나물쌤 영상 보니까 초1 겨울방학 때는 혼자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더라, 읽어라 라고 직진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바로 읽어주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많이 읽어주시고요. 함께 하시면서 아이하고 옆에 앉으셔가지고 읽어주시고 이 부분 네가 읽어봐라. 그래서 스스로 한 페이지에서 출발을 해서 한 권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점진적인 겁니다. 연애로 따지자면 갑자기 만나서 결혼합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밥 한번 먹고 이야기 한번 해보고 차 마시면서 스며든다. 우리 시나브로라고 하죠. 아이에게 가장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이 공부와 책 읽기와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필요성을 느끼는 건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나브로 젖어들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님 역할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예비 초2는 혼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겨울방학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학년별 공부, 오늘 세 번째는요, 예비 초3입니다. 자, 예비 초3,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꼭 했으면 하는 거 바로 영어 듣기 활동입니다. 자,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새로운 과목들이 막 생겨 나옵니다. 바로 영어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도덕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도덕 이것은 전부 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통합에서 나오는 교과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새로운데 사실 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새롭게 접하게 되는 과목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영어입니다. 영어만 완전히 새롭게 처음 보게 되죠. 그런데 아이들 간의 학업 격차가 크긴 한데 특히 이 영어 부분에서 정말 많은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어든 뭐 수학이든 사회든 과학이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좀 안 하는 아이들도 접하게는 되잖아요. 뭐 한국 아이들인데 말은 다 하는 거고 기본적인 숫자 더하기는 뭐 하는 거고 그 능숙도의 차이가 클 뿐이지 아예 못하는 아이는 없는 그런 실정인데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교실에 갔을 때 아예 못하고 전혀 접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처음 영어를 만나보게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생활 속에서 뭐 과자 봉지라든지 뭐 간판이라든지 봤겠죠. 근데 그냥 구경하는 수준 이상으로는 해보지 못한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이거 들어봤는데 라고 하면서 그랬을 때 수업에서 조금 덜 두려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들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I'm 민수 같은 것을 처음 배운다. I like apple 이런 거 듣는다. 이 뜻을 다 모르고 아직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들어보면서 영어를 조금 들어본 경험이 있으면 덜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영어 선생님이라 그러는데 책을 펼쳤는데 막 꼬부랑 글자들이 막 있어요. 뭐 3학년 때 읽기를 시작하진 않지만 꼬부랑 글자들이 보이고 선생님도 막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근데 옆에 친구들은 막 아이 민수 나는 더 하는데 라고 하면서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완전히 멘붕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해야 된다라는 선까지는 아닌데 물론 잘하면 좋지만 제가 영어 교육에 대한 영상들 참고하셔서 이런 것들 하셨으면 좋지만 만약에 영어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다거나 조금 놓치고 계셨다면 초등 2학년 겨울방학 초3 전에부터는 반드시 영상을 좀 틀어주셔서 아이가 이런 게 영어구나 이제 3학년 가면 이런 것들을 접하기 시작하는구나 까지는 조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학년별 공부 이번에 네 번째는요 예비 초 4학년입니다. 예비 초 4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를 꼭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공부는 문자, 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해력이 가장 중요한데요. 문해력 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거 한 개만 골라라고 하면 어휘력으로 고르겠습니다. 그 다음 어휘력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또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글이라는 건 어휘로 이루어져 있고 이 어휘의 60%는 한자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해력에서 어휘력 그리고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한자어를 많이 알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수업에서 굉장히 많이 유리하다고 보겠고요. 만약에 한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거의 문외한이다 라고 하면 많이 불리하다라고 보겠습니다. 한자어를 많이 알면 선생님 수업 설명을 들을 때도 책을 읽을 때도 혹시 저거는 저런 글자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쉽게 내용을 어휘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이전에 시작을 하셨다면 물론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예비 초4 3학년 겨울방학 때는 이제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급 한자들 뭐 1, 2, 3, 4 흑토, 날일 이런 거 나오는데 아이들에게 크게 어렵지 않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요것부터 시작하셔서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자어는 어휘력을 자가 발전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한자어를 좀 알고 있으면 새로운 어휘들을 학습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걸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년으로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전문 용어들이 나옵니다. 희귀어휘라고도 하고요. 학문어휘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주로 한자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용어가 순 우리말로 된 용어보다 한자어는 사실 이 글자가 예를 들어서 세 글자면 이 안에 세 개의 뜻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 용어들은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나오는 새로운 개념들 예를 들어서 뭐 이등변 삼각형 이런 거 배운다면 두이자에다가 같을 등자에다가 변 그리고 삼은 숫자 석삼이죠. 그리고 각은 각이고 형은 형태
그래서 두 개의 변이 똑같은 세 개의 각을 가진 형태라는 식으로 아이 머릿속에서 이 이등변 삼각형이 딱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학년이 올라가기 전에 쉬운 한자어부터 이 초3, 예비 초4 시절에 꼭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학년별 공부 오늘 다섯 번째는요. 예비 초등학교 5학년 현재 초4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비 초5가 되면 정보책 읽기를 꼭 조금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5학년이죠. 근데 이제 학습 수준이라는 것이 1, 3, 5 단위로 한 단계씩 점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1, 2학년군, 3, 4학년군, 그 다음에 5, 6학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3, 4학년에서 이제 5, 6학년이 되면서 한 단계 점프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또 중1 되면 또 한 단계 점프하게 됩니다. 이 초등학교 6학년과 중1 사이의 단계가 가장 넓은데요. 어쨌든 이 학년 간의 이 점프는 결국 한마디로 정보의 난이도와 양입니다. 그래서 한 차시 안에서 배우는 개념 그리고 그 개념의 활용이 얼마나 많고 복잡하냐라는 건데 1, 2학년 때 아주 단순하다가 한 단계 점프, 한 단계 점프, 한 단계 점프하면서 그 늘어나는 정보의 양과 그 질, 어려움을 극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정보책 읽기인데요. 정보책 읽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수업으로 따라간다. 수업만 들으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점점 옵니다. 초등학교 뭐 6학년까지는 어느 정도 뭐 수업만으로 그리고 그걸 집에서 복습하는 수준으로 정보책을 읽지 않는 상태에서 오직 뭐 교과서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것이 조금씩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문학만 많이 읽는 아이도 문해력을 갖추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정보책을 조금씩 끼워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부모님들이 문학 읽는 것보다 정보책 읽는 것을 많이 원하고 기대하고 계셔서 정보책 읽히세요라는 말은 제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만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또 불을 더 끼얹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막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갑자기 확 이렇게 올린다라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안 읽히고 계신다면 그냥 문학만 읽고 있다면 정보책 읽는 것도 중요하다던데 정보책 읽어보자 라고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학 읽는 방법과 정보책 읽는 방식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요. 정보책을 어떻게 읽는가를 뭐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우기 전에 스스로 읽으면서 조금씩 감을 잡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보책으로 넘어가는 것은 사실 한 단계 또 문학에서 정보책은 또 한 단계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쉬운 정보책으로 좀 두려움을 줄여 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학습 만화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학습 만화를 읽히시면서 좀 정보책에 조금 좀 마음을 여는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길러주시면서 조금 얇은 정보책들 좀 쉬운 것들을 아이에게 한번 제공을 하신다거나 또 정보책을 같이 읽으시면서 아이가 정보책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털어놓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학년별 공부 여섯 번째는요. 예비 초6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입니다. 예비 초6 아이들이 이 시기에 꼭 했으면 하는 것은 바로 한국사를 좀 정리하는 겁니다. 초등 역사 교육은 5학년 2학기에 이제 한 학기에 모든 것을 배우거든요. 한 학기 만에 고조선부터 6.25까지 끝이 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정말 간만 보고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사회가 뭐 매일 배우는 과목도 아니고 이렇게 시수가 많지도 않은데 한 학기 만에 고조선부터 6.25까지 배운다는 건 정말 중요한 사건 몇 가지만 짚으면서 쭉 넘어가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사를 알아야 된다. 한국사가 얼마나 우리 민족에 오래 중요한가? 뭐 이런 의견들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요. 한국사는 중요한데요. 이렇게 간만 보고 가는 수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요것들이 다 잊혀져 버리게 됩니다. 뭐 미리 한국사 좋아해서 책 읽어보고 한 아이들은 좀 괜찮고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이제 5학년 들어서 한국사 딱 만나서 한 학기 만에 이걸 다 딱 하고 넘어갔다 남는 것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그냥 나라 이름 몇 개 기억하고 뭐 세종대왕 이순신이 뭐 하셨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정도만 조금 기억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중3이 되어야 한국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4년 정도 지나야 한국사를 하게 되네요. 그러면 그때 되면은 이것을 다 기억을 전혀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5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한국사를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이와 함께 교과서, 사회 보시면서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들 배웠는지 보시고 대화를 나눠보시거나, 그 부분에 관련된 책들, 그러니까 뭐 어떤 책을, 역사 관련 책을 읽히는데 처음부터 다 읽으라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교과서에 요 부분 배웠네 하고 고조선 부분 뭐 찾아서 보고, 뭐 이성계 부분 봤으면 또 이성계 부분 찾아서 이렇게 교과서 내용과 다른 책들을 좀 매칭시키는 식으로 좀 읽으면서 정리를 좀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겨울방학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학년별 공부 7번째는요, 바로 예비 중1,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입니다. 예비 중1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로 학교 자체가 바뀌고 뭐 새로운 학교로 가고 친구들과 만나고 헤어지고 하면서 많이 설레고 두렵고 할 텐데요. 이 시기에 반드시 했으면 좋은 거 바로 초등 6학년 수학을 정리하는 겁니다. 많이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벌써 선행도 많이 하고 했을 텐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요 복습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수학이라는 거 결국 초등학교 수학의 변화거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어려워지는 건데, 이 초등 6학년 수학을 이해 못한 상태에서 중1 수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뭐 6학년에서 이제 분수, 소수, 나눗셈 이런 것들 배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사칙 연산이 기본이 돼야 풀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이제 함수 배우는 것들 초등 6학년에서 비례와 비례식 배운 것들이 결국에는 변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 방정식이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밑에 게 안 되면 안 되는데, 6학년에서 비례와 비례식 이런 부분들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거 제대로 꽉 잡고 가는 어린이들이 잘 없습니다. 요게 좀 어려워서 학년 말쯤에 나오다 보니까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아이들도 마음이 다 뜬 상태에서 수업을 하면서 이 부분이 어렵기도 한데 아이들도 마음도 떠나서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비례와 비례식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짚으면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 거를 이제 이번 겨울방에 공부한다면 초등학교 6학년의 비례와 비례식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좀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6을 하다 보면 빈 구멍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6 공부를 하는데 이번 겨울방학 때는 초6에서 좀 어려운 단계 문제집을 사서 풀어보면서 아이한테 무엇이 비었나, 그럼 이걸 못 푼다면 뭐를 모르는가라는 역의 순서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분수의 나눗셈은 이제 통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분모는 버린다는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눗셈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수의 나눗셈을 모른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뭔가 한 개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수의 나눗셈을 틀리면 뭐가 안 되는구나, 또 어떤 실수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 짚으면서 한 단계 어려워지는 중학교 수학을 빨리 나아감으로써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무슨 빈 구멍이 있는가, 어디에 구멍이 있는가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중학교 수학 가면 이제 괄호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수식이 길어집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2 더하기 3을 배웠던 것이 이제 2차 함수, 2차 방정식 하면서 막 식도 여러 개 나오고 또 식이 막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막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에 이 차례차례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칙, 연산, 괄호에 따라서 하는 것들 다 했는데 기본기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다시 한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번 겨울방학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학년별 공부 말씀드렸습니다. 예비 초1 같은 경우에는 배변 훈련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 밖에서 혼자서 스스로 뒤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도와주시면서 혼자 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자꾸 실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비 초2는 혼자 책 읽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혼자 책 읽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쳐야지 이제 초2 갔을 때 학교에서 뭐 독서 시간을 준다거나 독서실을 갔을 때 좀 의미 있게 읽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혼자 놀고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초3 아이들은 영어 듣기를 꼭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갑자기 영어를 탁 접하게 되면 굉장히 두렵고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어에 대해서 좀 신경을 못 쓰셨다면 좀 유튜브라든지 영어 동요라든지 들려주시면서 좀 소리를 많이 듣고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초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자어를 이때는 늦어도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해력에 있어서 어휘력이 가장 중요하고 이 어휘력에서는 또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한자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지 않거나 기초가 없으면 모든 어휘를 일일이 외워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미리 익혀두면 그 한자를 통해서 어휘를 좀 더 쉽게 습득하게 되는데,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개념이 많아지는데 이 개념들은 주로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자를 좀 많이 익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초5에서는 정보책 읽기를 좀 시작을 해라 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 3, 5, 그 다음에 중1 이렇게 내용이 난이도가 한 단계씩 점프를 하는데, 아무래도 뒤로 갈수록 정보책 읽기가 중요해집니다. 선생님 설명을 들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데 문학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도 물론 문해력이 늘지만 이 정보책은 또 정보책만의 또 다른 방식들이 좀 있으니까 정보책에 조금씩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초등학교 3, 4학년 때 학습 만화를 통해서 조금 두려움을 줄여주시고 이제 예비 초5, 그러니까 초4 겨울방학 때는 좀 짧은 정보책이라도 한 권씩 같이 읽어보시거나 권하시면서 좀 잘 읽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좀 연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예비 초6은 한국사를 좀 정리하셔야 되겠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2학기에서 한 학기 한국사를 배우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납니다. 기억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더라도 좀 얼개가 잡혀야 되거든요. 이때 고조선이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고, 삼국시대는 뭐 김유신, 고려 때는 왕건, 이때 이런 것들 좀 커다란 얼개라는 것이 형성된 아이와,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수업 시간마다 뭐 역할놀이 하고 그냥 책 읽고 재미없다 그러고 지난 아이,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아이는 모든 것이 기억이 싹 사라지기 때문에 좀 얼개를 형성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교과서 진도에 맞는 어떤 내용들 같이 읽어보신다거나 아이에게 읽게 함으로써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예비 중1 같은 경우는 초6 수학을 좀 정리를 하자. 결국에는 중학교 수학은 결국 초6 수학에 조금 복잡해지는 버전인데, 이 복잡하기 이전 단계도 안 된 상태에서는 올라가기가 힘들다. 결국에는 이 복잡한 식을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칙 연산 기초도 탄탄해야 되고, 비와 비례 등 이제 함수 2차 방정식으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도 꽉 잡아두지 못하면 그 사이에서 세면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정말 수학 어렵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 초1부터 예비 초6까지 각각의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부모님께서 좀 이해를 하시고 그 지점에 조금 더 중점을 두도록 한다면 이번 겨울방학이 훨씬 보람차고 아이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번 겨울방학도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좀 알차게 실천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콩나물쌤 전체 영상과 함께 보면 좋을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